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한마디로 진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달이 이재명의 위기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11월 15일 그리고 25일 이렇게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준비한 게 뭐였습니까? 10월 달에 윤석열 정권의 위기설이라는 거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부풀리고 키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냥 김건희 여사 문제로 다 끝내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속셈이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감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지금 꿈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감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을 때 안타깝게도 현실성이 약간은 있었어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걸로 다 해도 되냐 이런 반발심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불행하게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케이 10월 달에 그러면은 국정감사 전부 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로 밀어붙이고 특검 거부권 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상설 특검으로 알짜배기는 다 빼먹겠다. 이렇게 이제 3당 콤보를 통해 가지고 보수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마땅히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참 비극이긴 한데요. 그나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계획에 엇박자를 만들어준 위인, 효녀 한 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문다혜 씨였죠. 그렇죠?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원래 만약에 문다혜 씨에 대한 음주 사건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태원 이제 그 사고를 또 추모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문다혜 씨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용산 경찰서장이 됐거나 구청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검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폈을 겁니다. 안 보던 뻔한 거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문다혜 씨에 대한 이슈 덕분에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국감장은 몰라도 행안부 국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다혜 씨에 대한 얘기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제 그 김상욱 의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다혜 씨가 이제 그 CCTV에 찍혔던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죠. 그렇죠? 뭔가 이제 그 다른 거에 취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다혜 씨랑 7시간 가까이나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남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냐, 이 사람이 혹시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문다혜 씨의 2차 장소, 저는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2차를 어디로 갔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문다혜 씨가 감추지 않고서야 의도적으로 드러나겠다, 뭔가 길거리를 이렇게 쏘다니는 것이 아니라 음숙한 곳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모든 CCTV가 다 공개가 돼가지고 낱낱이 지금 문다혜 씨의 행적이 밝혀지고 있는데 2차에 어디를 갔는지. 왜냐면 1차에서 고깃집에 있다가 3차를 가려고 길거리에 등장했던 00시 28분 정도 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고깃집에서 나왔을 때는 문다혜 씨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깃집 앞에서 같이 갔던 그 남자, 40대라고 하는 그 남자랑 같이 수십 분 정도를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모습, 누가 봐도 그때는 멀쩡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멀쩡했던 문다혜 씨가 2차 장소를 지나고 난 뒤에 3차를 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00시 28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었단 말이에요. 술을 갖다가 2시간, 3시간 동안 막 퍼먹어가지고 미친 듯이 막 술을 갖다 퍼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2시간 동안
혹시 문다희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거를 한 거는 아닌지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인사불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고 이 남자가 7시간 가까이 문다희 씨랑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행적을 보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경찰의 조사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이 이 남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참다가 못 참은 일반 시민이 경찰에 지금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경찰이 관련된 거를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김상욱 의원이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지적을 했냐. 아니 왜 문다희 씨 같은 경우도 그거에 이제 그 취해 있었던 것인지 음주에 취해 있던 것인지 이게 지금 CCTV를 통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것인데 왜 도대체 음주 측정을 하고 다른 거에 대한 거는 측정을 하지 않았냐. 만취 운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문다희 씨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간이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간이 검사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양성이 나오는지 음성이 나오는지 그거 판단해 보고 양성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국가수에 보내 가지고 체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래 가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인데 왜 문다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안 했냐라고 김상욱 의원이 정확하게 경찰청장을 상대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감에서 물론 이제 뭐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는 막 그냥 발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수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세를 펴왔던 모든 어떤 의혹들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수만 가지 것들 그런 어떤 수준을 생각해 봤었을 때 김상호 의원이 지적했던 거 아니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 정도 얘기도 못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 날뛸수록 의심의 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청장을 압박을 해야 되고 지난 10일에 딱 주말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난 10일에 일반 시민께서 경찰을 상대로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론전을 펼쳐야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라고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적폐 다른 것도 아니고 문다에 관련된 이 적폐 이거를 뽑아내라고 우리가 뽑아낸 거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진정서에 대한 문제까지도 언급해서 경찰에 대한 압박, 다른 거를 압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압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윤건영이 같은 경우는 튀어나와 가지고 드디어 문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다에는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나와가지고 석고대지하고 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러면서 윤건영이가 또 뭐라고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문다혜 씨가 1차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 황색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윤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 문다혜가 뭘 처먹었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알고는 있죠. 1인분에 한 58,000원인가 55,000원 가까이 하는 안창살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1인분에 그게 한 180g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55,000원에 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이제 고깃집인데 거기서 문다혜 씨가 어느 정도 막 그 고기를 먹었냐 그게 사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2차에서 뭘 했냐 이게 사실 관심의 포인트입니다. 누차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대체가 2차를 어디 썼냐? 1차에서 뭐 술을 갖다가 드립다 퍼마셨다라고 한다면 1차 고깃집 사장님 또한 마찬가지로 증언을 했겠죠.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차일 때부터 인사불성이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테이블을 쾅 치고 무슨 뭐 난동을 부렸다. 그런 식으로 1차 사장님의 얘기도 있을 텐데 1차 사장님의 얘기도 없고 1차가 끝나고 길거리에서 그 남자와 고깃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문다혜 씨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말짱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1차까지 너무나 말짱했던 9시 반까지 말짱했던 문다혜 씨가 왜 도대체 2-3시간 만에 그렇게 인사불성이 됐을까? 그 2-3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그리고 그 2-3시간의 연관 그리고 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함께했던 남자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시키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윤건영이가 음주운전 조사할 때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경찰청장 얘기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가법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음주라 그래서 전부 다 특가법으로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가 어느 정도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인사불성이었나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똑바로 못한다, 말이 이제 꼬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위험운전 치사상의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CCTV를 봤었을 때 쥐차량도 아닌데 남의 차에 가가지고 물을 무슨 막 열겠다, 막 뜯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시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비틀비틀거리고 경찰에 막 팔을 갖다 뿌리치고 막 이런 모습 다 봤잖아요. 그리고 우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왼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가버리는 아빠가 좌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다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문다희 씨가 인사불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들이다 보니까 위험운전 치상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거 꽤 심하게 처벌받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택시기사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진단서를 제출을 안 했지만 택시기사님께서도 이미 기사화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호소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은 징역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문다희 씨가 지금 누가 필요해요? 함께 술을 마셨던 7시간 가까이나 같이 있었던 그 남성의 지금 증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인사불성 아니었다고. 언제까지 경찰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다희 씨라는 이유만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감춰주고 관련돼 있는 사안을 감출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다 그래가지고 묻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